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현재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소식과 함께 새 정부 출범으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정책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ESG와 환경, 그리고 기후 정책 분야에서도 이전 정부와 다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와 정부 출범 후 발표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새 정부가 이 분야에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새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변화 중 하나는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은 국가에너지 정책 전반과 탄소 감축 전략을 총괄하는 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히 부처 명칭의 변경을 넘어 국가에너지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격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산업통상 기능은 별도의 부처로 재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ESG 중에서도 특히 공시 관련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 정부는 기업의 ESG 경영을 법제화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자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의무화가 될 경우 공시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보고서 작성 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시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 기존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던 중소 중견기업들도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룹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에 대한 공시 지원도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변화는 우리 기업 전반의 ESG 수준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질적 측면이 중요해진다는 부분은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환경부와 공정위에서 내놓은 그린워싱 규제 가이드라인은 좀 더 확대 강화되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친환경 활동이나 과장된 홍보로는 더 이상 소비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새 정부는 그린워싱을 적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친환경 위장 표시, 광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실제적인 친환경 성과를 달성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린워싱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물론 재무적인 손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SG 관련 추가적인 변화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위한 아젠다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ESG 공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ESG 공시 관련 변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 및 환경 정책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새 정부는 에너지 산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양축으로 하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할까요?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분산형 전원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계획이 핵심입니다. 예상에 따르면 하반기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탄소 중립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뒤이어 기후대응기금, 배출권 거래제, 녹색 국채 등이 논의 중이니만큼 이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새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완전 폐지하고 태양광,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40년 석탄 화력 발전 완전 폐지는 매우 과감한 목표 설정으로, 이는 단순한 에너지 믹스 변화를 넘어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 아리백은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아리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리백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새만금, 경기 남동부, 전담 지역 등의 아리백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또한 아리백 전용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 계획도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에, 2040년까지 U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망 디지털화, 스마트 계량기 보급, 지역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마치 정보통신망처럼 에너지도 지역 간, 설비 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아리백은 이미 기업의 필수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협력사의 아리백 달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전용 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을 활용한 햇빛 발전으로 영농의 전력화, 난방의 전기화 등을 통해 마을 에너지 전환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며 수상 태양광, 산림 바이오매스, 축산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믹스를 활용하여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 폐지,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예상되는 정책 변화들은 기업의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 정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아젠다를 강조하며 2050 탄소 중립 실행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탄소 중립 기본법 개정 및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기후대응기금 확충을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에너지 인프라의 대전환이 실효성이나 현실성에서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약이 실제로 실행될 때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떤 곳을 현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지 이해하는 측면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상되는 정책 변화들에 대해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들은 단순히 정책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체계를 재정비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의 인센티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규제 대응과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적 민관협업 대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파도가 몰려올 때 방파제를 쌓는 것을 넘어 파도를 타고 넘을 서핑보드를 준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변화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소통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ESG와 환경 정책 변화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과제를 부여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준비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9대 아젠다 중 하나로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및 기후 정책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국가 발전의 핵심축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이 환경 보호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제는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리스크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만이 다가오는 변화를 극복하고 더 멀리, 더 높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재명 정권 출범과 함께 예상되는 기업의 ESG와 환경 정책 변화, 그리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많은 구성원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